사이다 무비튼. 우리 이모는 조카인 내가 봐도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다. 이모한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 지은 언니는 이모의 화풀이용, 작은딸 영은 언니는 이모의 장난감이라는 게 언니들보다 어린 나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모는 지은 언니와 영은 언니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고 그걸 보다 못한 엄마와 외할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이모는 그런 충고를 듣기는커녕 부모도 사람인데 예쁜 애랑 미운 애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애도 없는 언니가 뭘 안다고 지적질이야. 여자는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되는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잘난 척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기분 나빠.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되받아치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됐었다고 한다. 이모는 어려서부터 자기보다 예쁘고 똑똑한 우리 엄마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엄마보다 먼저 결혼한 이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보다 자기가 우월한 것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엄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언니인 지은 언니는 동생인 영은 언니에 비해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다. 그런 지은 언니를 두고 외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닮았다고 자주 말했었다. 이모는 우리 엄마와 자신과의 관계가 무의식 중에 지은 언니와 영은 언니에게 이입되면서 두 딸을 차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외할머니는 엄마와 이모를 키울 때 차별하면서 키우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모는 왜 그런 걸까? 솔직히 나는 이모가 오냐오냐 키운 둘째 영은 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쾌활한 것 같지만 뒤로는 무지하게 심술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씩씩하고 착하고 차분한 큰언니 지은 언니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나와 사이가 좋았다. 이모가 그렇게 언니를 구박하는데도 언니는 어쩜 그리 성격이 좋은지. 내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다. 나는 동아리 사람들 몇 명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지은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취업활동 중이었는데 다행히 합격한 곳도 있고 해서 잠깐 본가에 다녀올 생각이라고 했다. 이쪽은 우리 사촌 언니인데 나랑 어려서부터 엄청 친해 하고 친구들한테 소개했다. 언니는 그날 알게 된 진상 선배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나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지은 언니와 진상 선배의 사랑의 큐피트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 들떠서 이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다. 그러나 진상 선배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지은 언니 몰래 영은 언니와도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두 자매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지은 언니는 두 사람이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진상 선배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언니 미안한데 나는 진상 씨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말하며 언니의 남친을 가로채고도 영은 언니는 당당했고 진상 선배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너는 야무지니까 내가 없어도 혼자서 잘해 나갈 수 있지만 영은이는 달라.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의 태도에 질려버린 지은 언니는 그 자리에서 진상 선배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이모와 이모부는 언니의 남친을 빼앗은 영은 언니를 나무라기는커녕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라는데 지은이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걸 누굴 탓하겠니? 두 사람이 서로 좋다는데 넌 괜히 심술 부리지 말고 물러나라 라며 죄 없는 지은 언니를 나무랐다고 한다. 그 후 영은 언니와 진상 선배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친척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하객이 거의 없이 치러졌다고 한다. 진상 선배는 동아리 사람들은 물론 지은 언니와의 공통 친구들에게서도 외면당했다. 연인과 가족 모두에게 상처받은 지은 언니는 어렵게 구한 취직 자리도 고사하고 혼자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결심을 했다. 처음엔 사랑의 큐피트가 된 줄 알고 들떠 있었던 나는 이제는 나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된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은 언니한테 무작정 미안했다. 나 때문에 언니가 그런 나쁜 놈하고 언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 언니는 역시나 따뜻한 사람이었다. 승미야, 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계속 슬퍼하고 좌절만 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떠나는 거야. 새로운 곳에서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해보려고. 연락할게. 배웅하러 나왔던 나는 지은 언니의 말을 듣고 언니 앞에서 울어버렸다. 이모네 가족들은 아무도 공항에 오지 않았다. 나도 그렇고 엄마도 외할머니도 모두 이모네 식구들한테 화가 났지만 원래 그런 인간들이려니 하고 포기하는 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대신 우리 셋이서 언니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배웅했다. 언니와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모네 식구들하고는 서로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영은 언니, 진상 선배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고 별 문제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은 언니가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왔다. 유학을 간 뒤 그곳에서 전문직에 취직도 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다. 이번 귀국에는 남편과 아이도 함께였다. 10년 만에 만난 지은 언니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많이 경험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한테만 느껴지는 특별함 같은 게 있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편하고 행복한 모습은 반짝반짝 밝은 빛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침착한 모습은 나로 하여금 언니가 예전에 그 언니 그대로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10년 만이기는 했지만 나와 엄마하고는 그동안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어도 어색함 같은 것은 없었다. 지은 언니는 남편과 아들아이의 사진, 동영상 등등을 그동안 자주 보내주었었다. 지은 언니 형부는 증권가의 엘리트 사원으로 머리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데다 자상하기까지 한 젠틀맨이었다. 조카도 아기 천사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이모네 식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 지은 언니의 귀국 사실을 알고는 소란을 피웠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모는 지은이 네가 지금까지 식구들 걱정시키고 마음고생시킨 만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좀 해줘야겠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지 않니? 이모 부부가 그러는 것도 모자라 영은 언니까지 나서서 내가 언니 몫까지 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했었는데 왜 언니만 부자에 럭셔리하게 살아? 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 키우느라 전쟁인데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름값 하는 진상 선배는 지은이한테도 지은이 남편한테도 커리어, 수입, 생활 수준 뭐 하나 대적할 게 없네. 남자로서 쪽팔리고 우울해. 이렇게 단체로 진상스러운 이모네 식구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우선 영은 언니, 지은 언니가 고스톱 치면서 지금의 행복을 쟁취한 게 아니거든. 동생한테 남친 뺏기고 비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언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낯선 외국에서 몇 배 힘들게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라고. 그런 사람한테 환심이나 사고 줄이나 잘 서서 요행이나 바라는 영은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지은 언니였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영은 언니야 우리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면 말해도 모르겠지만. 다음 진상 선배. 선배가 전에 영은 언니한테는 자기가 필요하고 지은 언니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했던 말 혹시 아직 기억해? 선배도 진즉에 인정했었네. 맞아, 지은 언니는 선배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언니가 자기 수준에 맞는 하이레벨의 사람과 만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 아니야? 더구나 언니를 배신한 건 선배였어. 근데 이제 와서 뭔 헛소리? 마지막으로 이모한테도 한마디 해야겠어. 영은 언니와 진상 선배는 분명히 깨끗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은 언니를 배신하고 상처 줬어. 근데 이모는 그런 지은 언니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보탰어. 옆에서 보던 우리까지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언제 이모가 지은 언니 걱정을 하고 마음고생을 했어? 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끝장을 보여줄 셈이야? 무슨 염치로 지은 언니더러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사람은 이모가 아니라 언니야. 이모 때문에 지은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외톨이였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 지은 언니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야. 이모는 언니 행복에 숟가락 올릴 자격 없다고. 알아? 지은 언니는 이모네 식구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는 조용히 무시하고 친정에 가지 않고 우리 집과 호텔에서 묵었다. 지은 언니는 선물도 많이 사왔지만 무엇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이모네 식구들은 지은 언니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다. 온 식구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우리 집에 오자마자 넌 무슨 애가 친정은 무시하고 남의 집에 와 있는 거냐? 네가 마땅히 와서 인사할 때는 여기가 아니잖아. 얼른 집으로 와서 제대로 인사하고 돈도 좀 내놓고 너 거기서 그렇게 풍족하게 잘 산다면서? 그럼 부모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했다. 이모와 영은 언니는 우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지은 언니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본 모양이었다. 지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은 외국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이 크고 넓고 세련미가 넘쳤고 외국 배우처럼 생긴 남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찬사처럼 귀여웠다. 그걸 본 이모는 갑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얘가 우리 큰딸이에요. 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정작 지은 언니는 친정 식구들과 절연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와 새삼 다시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게 분했던 이모네 식구들은 이렇게 우리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와서 돈 내놔라, 부모 대접해라 이러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은 언니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때 제가 떠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공항에 나와보지도 않으셨고요.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이모네 식구들에게 냉정히 말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은 언니한테 받은 고가의 선물이며 눈앞에 있는 언니의 귀여운 아이와 멋진 남편을 보면서 갑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더는 뭐라 따지지 못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갔다. 그걸 보고 있자니 어찌나 내 속이 시원하던지. 아이들을 놓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조카들만 봐도 지은 언니네와 영은 언니네는 천지 차이가 났다. 남편들만 해도 진상 선배는 지은 언니 남편의 분위기에 압도당한 나머지 실제로 보니 더 기가 죽는다며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 지은 언니는 어려서부터 원래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지만 형편없는 이모네 식구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옳은말로 차분히 대응하는 걸 보고서 역시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